이상한 노인네 하나 때문에 초소가 정지됐어요. 장세희 여군 대위는 인내심이 바닥난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무 중이던 헌병 2명이 곧장 달려왔고 장 대위의 명령에 따라 주인공 노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주인공 노인은 말없이 끌려갔습니다. 불안정한 걸음, 낡은 전투화, 그리고 손에 쥔 군번줄 하나. 조심해서 모셔다 드려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장세의 여군군 대위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웃으며 말했죠. 결국 주인공 노인은 부대 정문에서 50m 떨어진 길가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그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그 누구도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비역 준장 최진만 할아버지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경기도 최전방 모사단 정문 앞 오후 2시경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한 노인이 정문 초소 앞에 서 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이 노인은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전투화 끈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손에 꼭 쥐어진 군번줄이었죠. 오래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문 근무를 서고 있던 장세희 대위는 이 노인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민간인들이 부대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많았거든요. 특히 면회를 핑계로 부대 내부 정보를 캐내려는 사람들도 있어서 더욱 경계심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장세의 대위가 다소 차갑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자가 이 부대에서 복무 중인데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어져서 걱정이 되어 직접 찾아왔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는데 계속 거부당해서요. 면회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분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지금 당장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장 대위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노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손자 얼굴만 한번 보고 가고 싶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장세의 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민간인들이 많아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십니까? 노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더더욱 안 되죠. 알면서 왜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겁니까? 장 대위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예비역 준장입니다. 최진만 준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대를 제가 창설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세희 대위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저에게 농담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시면 더욱 곤란해집니다. 장 대위는 노인이 손에 쥐고 있던 군번줄을 빼앗더니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툭 차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군인인 척하지 마세요. 여기서 당장 나가십시오.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군번줄은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수십 년간 함께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군번줄을 주워들었습니다. 제발 손자 얼굴만 한번 봐도 될까요? 노인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장세의 대위는 이미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장세의 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상한 노인네 하나 때문에 초소가 정지됐어요. 누가 좀 끌어내 주세요.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헌병 2명이 달려왔습니다. 장 대위의 지시에 따라 노인의 양팔을 잡고 정문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많아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아, 조심해서 모셔다 드려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장 대위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헌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노인은 헌병들에 의해 부대 입구에서 약 50m 떨어진 길가까지 끌려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힘없이 주저앉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군번줄이 다시 땅에 굴러떨어졌고 발에 신고 있던 전투화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시민들이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선뜻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정문 옆 CCTV 관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일병 하나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병사는 평소 군사사에 관심이 많아 여러 장군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 노인이 말한 최진만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일병은 급히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최진만 준장이라고 입력하자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전사령관 출신, 707부대 창설 멤버, 미국 국방부 무훈장 수상자, 그리고 현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시절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일병은 황급히 무전기를 들고 장세희 대위에게 연락했습니다. 대위님, 혹시 방금 그분이 최진만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왜 그러는데? 장 대위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대위님, 그분이 정말 최진만 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뭔 소리야? 그냥 이상한 노인네잖아. 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대위님. 그분은 과거 특전사령관이셨고 707부대 창설 멤버이시며 미국 국방부 무훈장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 국방부 장관의 사관학교 스승이세요. 장세의 대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확실해? 장 대위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사진까지 확인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긴 하지만 얼굴이 똑같아요. 이 순간 장세희 대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함부로 대했던 그 노인이 정말 전설적인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특히 군번줄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장 대위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계십니다. 아직 거기서 안 가셨어요. 장세희 대위는 급히 정문을 나가 노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벗겨진 전투화를 다시 신고 계셨습니다. 군번줄도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며 다시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장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장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지만 깊은 실망감이 눈에서 읽혔습니다. 장세의 대위가 노인에게 다가가려던 그 순간 부대 내부는 이미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CCTV실의 일병이 확인한 정보는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선임 부사관들부터 시작해서
각 대대 간부들까지 모두가 최진만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정보과장이었습니다. 급히 사단장실로 뛰어가서 상황을 보고했죠.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사단장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정문에서 최진만 예비역 준장님을 우리 근무자가. 정보과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진만? 그 최진만 준장 말이야? 네, 맞습니다. 면회를 요청했는데 정문에서 거절당하고 끌려나가셨다고 합니다. 사단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진만 준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고위 군인은 없었거든요. 특전사 출신으로 수많은 전설을 남긴 인물이자 현재 군 고위층들과도 깊은 인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셔? 사단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부대 입구길가에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사단장실에 빨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직통 한라인이었죠. 사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단장, 지금 당장 정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국방부 장관 직속 보좌관이었습니다.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최진만 준장님께서 직접 장관님께 연락하셨습니다. 정문에서 무례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시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장님이 왜 그곳을 찾으셨는지 아십니까? 사단장은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면회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회가 아닙니다. 내부 감찰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 분을 정문에서 쫓아냈다고요? 이 말을 들은 사단장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 내부 감찰이었다니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었습니다. 한편 부대 밖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노인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겁니다. 그 영상이 벌써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전방 부대 정문에서 노인 강제 퇴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대우를 받다니 군대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같은 비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영상을 본 몇몇 예비역들이 노인의 정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저분이 최진만 준장님 아니야? 라는 댓글이 달리자 순식간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부대 내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단장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대대장과 주요 간부들이 긴급 집합했죠.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절대 기밀입니다. 사단장이 엄숙하게 시작했습니다. 최진만 예비역 준장님이 우리 부대를 방문하셨는데 정문에서 적절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정문 초소 근무 명단 전원 확인하고 CCTV 영상 모두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사단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라도 사과드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군사비서관실에서였습니다. 사단장님, 최진만 준장님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상부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단장은 이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국방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이 일이 알려진 겁니다. 한편 부대 밖 길가에서는
최진만 준장이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벗겨진 전투화를 다시 신고 떨어뜨린 군번줄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털어내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장세의 대위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청와대 군사비서관이었죠. 그는 황급히 최진만 준장에게 다가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준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사비서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진만 준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비서관님. 이런 일이 어떻게... 정말 죄송합니다. 군사비서관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사람이 나올 정도라면 이 노인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장세의 대위는 뒤늦게 최진만 준장에게 다가가 급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장님. 최진만 준장은 그런장 대위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례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장세의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군인에게 경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상대방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군사비서관이 최진만 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장님, 혹시 왜 이곳을 찾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진만 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 내부의 부조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 부조리 확인이었다니, 이는 곧 이 부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떤 부조리 말씀이신지요? 군사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진만 준장은 멀리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죠. 장세의 대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부대에서는 그 일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최진만 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면회를 신청해도 계속 거부당했고,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군사비서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온 겁니다. 최진만 준장이 낡은 군번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에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네요. 이때 부대 안에서는 사단장이 급히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주요 간부들도 함께 나왔죠. 사단장은 멀리서부터 최진만 준장을 보자 뛰어가서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진만 준장은 사단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이야기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준장님. 부대 안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진만 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곳에서 하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단장과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최진만 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 부대에서 사망한 병사가 있었습니까? 사단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바로 제 손자였습니다. 이 말과 함께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거든요. 전설적인 군인의 손자가 이 부대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할아버지가 직접 진실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최진만 준장의 마지막 말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장세희 대위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그 노인이 최근 부대에서 사망한 병사의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군사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장님, 그럼 이번 방문은? 네, 손자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진만 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부대 안에서 자세히. 아닙니다. 최진만 준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부대에서는 저희 가족의 면회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지금 와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 봤자 진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사단장과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부대에서는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었거든요. 최진만 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 손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정확한 경위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했죠. 군사비서관이 사단장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사단장, 이게 사실입니까?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조사 중이었습니다. 조사 중이었다고요? 최진만 준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유가족의 면회를 거부했습니까? 왜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장세희 대위는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죽음을 확인하러 온 할아버지를 정문에서 쫓아낸 것이었거든요. 더욱이 그 할아버지가 전설적인 군인이었다는 사실까지. 최진만 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유서도 없었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도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건 당일에 CCTV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에 사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제로 부대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영상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었거든요. 군사비서관이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CCTV가 삭제됐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것은 보안상의 이유로. 보안상의 이유? 최진만 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이 보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때 장세희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저는. 최진만 준장이 장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대위님은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장세희 대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보고를 받았다고요? 네.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올라온 첫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장 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최진만 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대위님은 제 손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시는군요. 그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 손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세희 대위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그날 그녀가 받은 보고는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거든요. 가혹행위와 관련된 정황들이 있었지만 부대에서는 이를 은폐하려고 했었습니다.
군사비서관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대위,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장세의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병사는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진만 준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손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었거든요. 누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최진만 준장이 다그쳤습니다. 저와 중대장님이. 그럼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장세의 대위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대의 체면과 평가를 위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만 준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 손자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장세의 대위는 최진만 준장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의 마지막 말을 아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유서 같은 것이 있었지만 부대에서는 그것마저 은폐하려 했었거든요. 최진만 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위님,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세요. 준장님, 장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메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메모? 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군사비서관이 강하게 개입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사단장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장님, 부대 안에서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진만 준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며칠 동안 자료를 조작할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지금 가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 말에 모든 간부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부대에서는 사건 발생 후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최진만 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제 손자는 며칠 전부터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간부들에게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장세의 대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보고가 올라왔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 손자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진만 준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죄송하다.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장세의 대위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군사비서관이 사단장에게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사단장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가 부족했습니다. 조사가 부족했다고요? 최진만 준장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한 병사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조사가 부족했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 부대 안에서 급히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대장이었죠.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중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뭘 찾았다는 거야? 그날 삭제됐다고 했던 CCTV 영상입니다. 백업 서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중대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했죠. 최진만 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세요. 여기서는 사단장이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최진만 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대장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병영 내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진만 준장의 손자가 선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보였죠. 영상 속에서 선임들은 젊은 병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까지 가하고 있었습니다. 최진만 준장은 영상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당한 일들을 직접 보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손자가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간부는 대충 듣고 넘어가 버렸죠. 영상이 끝나자 현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최진만 준장이 장세의 대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위님, 영상 속에서 제 손자가 도움을 요청했던 그 간부가 누구입니까? 장세의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그때 대위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저는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잊어버렸습니다. 이 대답에 최진만 준장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나왔습니다. 손자의 마지막 도움 요청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었거든요. 최진만 준장은 장세의 대위의 마지막 대답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마지막 도움 요청을 바빠서 잊어버렸다는 말이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침묵이 현실의 잔혹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한 젊은 생명이 간절히 보낸 구조 신호가 단순히 바빠서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모든 이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군사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진만 준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지금까지의 분노와 실망이 이제는 명확한 목적의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사단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군복을 가져오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군인의 모습으로 와야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옷차림이었던 최진만 준장이 군복을 입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동안 할아버지로서 손자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군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군 전체의 문제로 이 사안을 다루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군사비서관이 만류했습니다. 준장님, 그럴 필요까지는 아닙니다. 최진만 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손자는 군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저도 군인으로서 이 일을 마무리해야겠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 말입니다. 장세의 대위는 그 자리에 서서 최진만 준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닫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정문에서 노인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으려는 유가족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1시간 후 최진만 준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말끔한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정복무 공훈장과 은성훈장이 빛나고 있었고 어깨에는 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죠. 허리에는 그 낡은 군번줄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정문에서 발로 차였던 바로 그 군번줄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위엄이 느껴졌거든요.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품격과 경험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사람들이 진짜 최진만 준장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단장이 다가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준장님, 부대 전체 집결을 명령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모든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숨어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최진만 준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병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공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부대 전체의 집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200여 명의 장병들이 부대 운동장에 도열했습니다. 이런 전체 집결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모든 병사들이 긴장하고 있었죠.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고 전체적으로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최진만 준장이 운동장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사단장, 장세희 대위, 그리고 주요 간부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준장의 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고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사단장이 마이크를 잡고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최진만 예비역 준장님께 군인의 이름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노인이 바로 그 유명한 최진만 준장이었고 최근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웅성거리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최진만 준장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전사의 전설이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장세의 대위가 앞으로 나와 모든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200명의 시선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한 군인에게 있어서 극도의 수치였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장님. 고귀한 군인의 이름을 짓밟은 제 죄를 인정합니다. 운동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200명의 장병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평소 위험 있던 장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에게는 군대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은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장세의 대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정문에서 저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계급만 봤습니다. 준장님의 군번줄을 발로 차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는 준장님의 손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생명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운동장에 있던 많은 병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동료의 죽음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특히 신병들은 자신들도 언제든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선임들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면 과연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최진만 준장이 장세의 대위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대위님. 장대위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대위님은 이제 깨달았습니까? 군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네. 준장님. 장세의 대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최진만 준장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진만 준장이 모든 장병들을 바라보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손자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20살의 청년이었죠. 그 아이가 마지막에 무엇을 원했는지 아십니까? 운동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1200명의 장병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최진만 준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군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동료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장병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동료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선임의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를 보면서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모른 척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최진만 준장이 허리에서 군번줄을 풀어들었습니다. 몇 시간 전 정문에서 발로 차였던 바로 그 군번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군번줄을 보십시오. 최진만 준장이 군번줄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50년 전 제가 군에 입대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터에서도 특전사 훈련 중에도 위험한 작전 중에도 항상 함께했죠. 장병들이 모두 그 군번줄을 바라봤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번줄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하들을, 동료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말이죠. 최진만 준장이 정문 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정문 앞에서 멈춰서서 거수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충성! 최진만 준장의 외침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세의 대위가 눈물을 흘리며 따라 외쳤습니다. 충성! 그 외침에 부대 전 병력도 일제히 경례를 올리며 외쳤습니다. 충성! 12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장병들은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최진만 준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순간 그 부대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부대 정문 앞에는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최진만 장군, 이곳에서 다시 군인의 명예를 일깨우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최진만 준장의 군번줄이 영구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기념비 제막식 날 한 병사가 장세희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대위님, 그날 기억나시죠? 장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진짜 군인이 됐어. 계급장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야.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그 기념비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항상 말했죠.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진짜 군인이다. 최진만 준장은 그 후로도
가끔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문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젊은 장병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약한 자를 지키고 동료를 보호하며 진실을 수호하는 책임 말입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혹행위는 사라졌고 부하들의 고민을 듣는 간부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자라는 교훈이 이 부대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